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한미 통화 사업 종료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댓글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서 연락도 오고 해서 그거 관련된 거를 쭉 찾아봤는데 또 재미있게 한국 터키 통화 수합 요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인터넷 뭐 경제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신문이라든 유명한 경제신문 이런 데 갔는데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한국하고 터키가 통화 수합을 올해 8월 12일 그러니까 대략 한 4달 전에 체결을 했었는데 그때 175억 리라하고 한국 돈 2조 3천억 원을 통화 수합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되는 시점은 앞으로 3년 뒤인 만기가 3년짜리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터키의 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서 리라화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1리라에 82원 정도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4개월 전에 우리가 한국은행하고 터키 중앙은행하고 통화 사업을 체결했을 때는 1리라에 131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뭐 50%에 뭐 조금만 더 빠지면 50%겠죠. 뭐 최근엔 다시 또 반등하는 걸 보여줬었는데요. 어쨌든 요거를 가치를 보면은 그러면 통화 수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터키 중앙은행한테 그 원화를 주고 2조 3천억을 주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175억 리라를 받은 건데요. 그럼 한국은행의 대체대조표의 자산에 그 175억 리라가 이제 외환 부분에 자산으로 잡혀 있겠죠. 그런데 이걸 현재 수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82.3원으로 하면은 1조 4,400억이에요. 그러면 얼뜻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1조 4,400억을 저 뭐냐 이거를 만약에 지금이 딱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처음 계약했을 때는 2조 3천억짜리가 지금 1조 4,400억이 됐으니까 8,600억의 평가 손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상당히 많은 수의 그리고 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굉장히 종합 일간 그 경제신문지에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경제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도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그 뭐 한국 터키 통화 수합 체결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요. 정부에 대한 비판은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그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한국 터키 통화 스와프 요거 해서 보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제가 그 기사 그건 그 제 유튜브 거기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요. 불과 그 말이 그래요. 불과 4개월 기간 동안 9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저거죠. 그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98년에 IMF라는 외환위기의 그 아주 뼈아픈 그 경험을 꺼내오고 또 여기에 더하기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미 통화 수합 종료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한국 터키 통화 수합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미 통화 수합 종료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탠딩 피마 리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겁낼 건 별로 없다. 물론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요. 본질적인 거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또 그 한국하고 터키의 통화 수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도표를 가지고 한번 통화 수합 다시 한번 간단히 보죠. 1번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2번 계약 종료 시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은행이 페드한테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100달러만큼 주세요. 그러면 이게 현재 환율이죠. 현재 환율이 12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0원에 달러 1달러가 1200원 요 환율로 지금 바꿉시다 해서 둘이 계약을 체결해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종료 시점은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합시다. 우리나라하고 한국은행하고 페드하고 맺은 계약이 보통 6개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종료 시점에서는 돈을 뭘로 우리는 달러를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페드는 원화를 줘야 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료 시점에 환율이 중요하죠. 그러면 보통 페드가 중앙은행끼리의 그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보통 통화 수합은 중앙은행끼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의 애플사하고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통화 수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주체가 기업들 될 수 있고 또 미국의 JP모건 은행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은행하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통화 수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수합은 좀 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요. 그럼 여기는 보면 101불로 돼 있죠. 처음에는 100불 줄 때는 101불. 요거는 이제 101불을 이렇게 쓰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00불 더하기 1 하고 1은 이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처음에 그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1200원의 환율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종료 시점에서는 동일한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줄 거는 100불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달러를 원하느냐 또는 미국이 또는 페드가 원화를 원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페드가 자기 자산으로 원화를 갖고 있을 필요가 거의 없죠. 예. 왜냐면은 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더 원하는 거냐면은 아쉬운 거는 한국은행이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1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통화 수합의 구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예를 들어 오늘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6개월 후에 이 계약을 만료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환율의 변동 위험이 생기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고 페드의 연준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했던 거 그대로예요. 제가 그 원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보셔도 좋으니까요. 제가 그 URL을 여기 타임라인에다가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통화 수합을 할 때 체결 환율은 그 당시에 환율 S 이 S는 예를 들어 한국하고 한다면은 이런 거겠죠. 한국 원화가 1200원이고 요거는 달러가 1달러 요런 환율로 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시장 환율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난다면은 이것은
즉 처음 단계만 가지고 본다면은 단순한 외화 매입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저 한국은행이 페드한테 니네 있는 달러 일부를 내가 1,200원에 돈 주고 우리나라 원화 주고 살게.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에 끝난 거예요. 그냥 만약에 1단계에서 끝났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래는 양측이 모두 다 환율의 위험에 처하겠죠. 환율이 올라가서 한국 뭐 이게 절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환율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걸 나중에 다시 원화로 바꾸려고 하면은 달러로 원화로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고, 또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는 수익이 나면은 상대방은 손실이고, 이거는 뭐 1대1에 그 한쪽이 이만큼 수익이 나면 한쪽이 이만큼 손실이 나는, 이건 뭐 당연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래에서는 이게 뭐 10달러를 바꾼다 그러면은 뭐 손실 폭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라끼리 하는 거는 뭐 100억 달러, 뭐 5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위험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야 그러면 이 계약은 뭐 예를 들어 뭐 3개월 후에 종료하는데 그때 바꾸는 환율은 뭘로 하느냐? 예, 만기에 교환할 환율을 우리가 보통 F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환율은 처음 일본에서 했던 체결 당시의 환율로 정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건 페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한 게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거는 이자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국이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면은 페드가 배짱을 가지고서 그럼 이자 좀 올리자,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요거는 중앙은행끼리의 그 협의라서 이게 잘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게 또 양국의 체면에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있는, 예를 들어 그 시장에서 표현되는 그런 이자율들을 보고서 통화 수합에 관련된 그걸 보고서 우리가 가늠하는 정도지, 이게 정확히 잘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자 지급은 상대방 통화를 간절히 원하는 쪽이 그쪽이 지급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다 그러면 뭐 이자 했었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냐? 그거는 뭐 국정감사 그쪽에다 물어보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또 페드에서 페드 마찬가지로 이 통화 수합에 대한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드에서 아예 이거는 보니까 유튜브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짧은 유튜브인데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 링크를 연결해 놨으니까요. 여기 1분 28초 거기 보면은 페드가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뭐냐면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이 계약이 처음 시작할 때 환율은 뭘로 하느냐? market based exchange rate, 이것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장 환율이라는 거예요. 시장 환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서는 뭘로 하느냐? that same exchange rate, 그 똑같은 환율로 transaction matures, 이 거래가 종료가 될 때 똑같은 환율이 applied,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환위험을 양쪽 다 이게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될지 약세가 될지, 이건 사실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서로가 그런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또 처음에 했던 그 환율로 그대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페드의 홈페이지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수합 위험하지 않느냐?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는 또 아니에요. 뭐냐면은 통화 수업은
모든 거래는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거래를 한다. 즉 이 국경을 넘어선 거래를 한다. 그러면 외환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상대방 외화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원화를 상대방 국가에 보낼 수가 있고요. 이런 외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율 위험이죠.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이에요. 그런데 통화 수합 자체가 환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화 수합은 환율 변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통화 수합의 위험 중에서 환율 변동 위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상품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내가 오늘 100원 1200원 갖고 1달러를 사서 그 1달러를 딱 들고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환율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환위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거래에는 거래는 처음에 계약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거래가 이제 끝나는데 이 모든 거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모든 거래에 내재하는 위험인데요. 그건 바로 신용 위험이죠. 뭐냐면 어떤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들을 막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거래 종료 시점에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인데 신용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거래 자체가 계약 파기가 되는 거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디폴트라는 건데요. 이 거래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은 사실 신용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이 리라화를 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거의 신용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요. 터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은 그 원화를 받았어요. 그럼 2조 3천억 원의 원화를 받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중앙은행에 가만히 예치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한테 보내겠죠. 터키 시중은행한테 보내면 터키 시중은행은 한국하고 무역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그 원화를 대출해주고 쓰겠죠. 근데 만약에 저 시중 기업들이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그 원화를 제대로 갚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시중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은 터키 중앙은행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상존하는 거고 지금 터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율 통화 수합에 관련한 거에 딱 그것만 본다면요 환율 변동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 이런 기사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리라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갖고 있는 리라 가치가 폭락해서 손실이 막심하다. 세금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엉뚱하게 쓰였다.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건 뭐 너무나 뭐 당연한 건데요. 터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우리 돈 이거 못 바꿔줘. 터키 중앙은행이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계약 이거는 정말 커다란 위험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 환위험하고 신용위험을 같은 위험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보려면은 신용위험이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모든 계약에 항상 상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거를 뭐 환위험으로 슬쩍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터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또는 뭐 괜찮은 건지 요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저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전문가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드의 통화 수합은 그동안 어땠느냐? 그러면 한번 요거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요것도 제가 URL과 유튜브 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좀 영어로 나와서 그런데요. 그 자막도 다 나오니까요. 그거 보실 수 있는 해석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아주 짧은 뭐 한 3, 4분의 그런 영상이니까요. 페드가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어느 국가랑 예를 들어 2008년에 유럽의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한국도 포함하고 또 2020년에 또 마찬가지로 그 유럽하고 또 우리나라 뭐 또 뭐 몇 개 국가들 9개 국가들하고 통화 수합을 하는데요. 페드가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언제냐면 위기가 생겼을 때요. 보통 달러 유동성 위기 때 보통 요 통화 수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기가 생겼을 때 하는데 요때는 항상 어떤 거요? 달러가 강세죠. 예. 그 다음에 이 통화 사업을 체결한다면 한 뭐 3개월, 6개월 후에 일단 금융시장에서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냐면은 달러가 강세였다가 이 그 통화 수합을 그 이제 종료 시점에는 대체적으로 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까 봤던 경제 일간지의 그런 주장이 맞다면은 페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했을 때 했다가 달러 약세했을 때 우리 이 하는 거 봤죠. 우리나라도 IMF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험 보면은 2,000원까지 갔다가 1,000원으로 떨어졌죠. 한 몇 개월 있다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이 통화 수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났을 텐데, 그리고 페드는 통화 수합을 계속 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요 상황은 그 한국 터키 통화 수합 상황 굉장히 비슷하죠. 8월에 1리라에 300원이었는데 요때에 비해서 지금 1리라에 뭐 90원, 95원 한다면은 한국이 강세였다가 약세,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한국하고 페드하고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링크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페드는 62년 이후에 끊임없이 통화 수합 거래를 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나라하고. 그리고 특히 그 양이 그전에는 뭐 작았지만 2008년, 2020년 요때 통화 수합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페드는 수십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이자율을 굉장히 좀 세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환차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환율 위험이 아니라 환율 변동 위험이 아니라 터키 자체 신용 위험인 거고, 만약에 터키 중앙은행이 그거를 못하겠다 한다면은 이거는 IMF급의 어마어마한 위기가 우리나라 IMF급의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터키 중앙은행도 터키 정부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구체적인 건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간단히 그 한국 터키 또 통화 수합에 대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되나요? 너무 그냥 이거 쉽게 환율 변동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좀 너무 섣부른 오해고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